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권기대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또 뵙게 됐는데 이번에 AI에 대한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네. 네네 제가 그 좀 듣고 놀란 게 그 AI 하는 산업이면 그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싶었는데 저 책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대표님 그 AI에 대한 공부, 그 지식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제 그 많은 정보들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모셨게 됐는데 네. 대표님 먼저 이제 경력하고 자기소개 한번 길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권기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지만 경제학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모건이라고 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월스트리트에 가서 일도 하고 그 후로 많은 산업을 돌아다녔어요. 해외 건설 쪽에도 있었고 또 저 혼자 회사를 차려서 무역업도 영위를 해봤고 제조업에도 손을 대봤고 그리고 한동안은 영화가 좋아서 영화 비평가 겸 배급자 뭐 이런 짓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영국 귀국을 해서 지금은 책을 쓰고 번역하고 그런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낸 책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2년 말에 챗 GPT와 생성 AI 바람이 불었죠. 그때 몇 달 지나서 2023년 3월에 제가 챗 GPT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낸 AI 예감이라는 책은 말하자면 그 책의 후속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에 관해서도 책에 관해서 AI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책 이야기 하기 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금리 지금 마지막 제일 끝자락에 와 있는데 와 뭐 인하한다 했는데 그 얘기 쏙 들어가고 지금 뭐 이제 긴축 뭐 올해 안 한다는 얘기부터 이제 그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이 금리 지금 상황 강경파들의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한국 투자자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것은 누가 참 제대로 예측을 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방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셨지만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기가 힘들죠. 어쨌든 23년 7월 이후로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 올해 초부터 뭐 되지 않겠느냐 다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상당히 오랫동안 그대로 갈 것이다. 혹은 더 올라갈지도 몰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도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큰 요소가 되고 있고 또 실업률은 반대로 역사상 최저 구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임금도 올라가는 추세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뭐 금리를 내릴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선이 곧 코앞에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아마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상황을 갖고 다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정책에 관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럼요. 심리적으로 그 시장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것 저는 그렇죠. 그냥 이게 제일 낫다고 봐요. 멀리서 관망하고 적당히 현금 보유하고 몰빵해서 미리 해놓지 말고 그러면서 기회를 보면서 이제 다시 달려들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냥 수동적인 그죠? 그런 입장이죠. 네네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깜짝 놀란 게, 저희가 그 뵌 게 거의 딱 한 1년쯤 전이었는데, 와, 그 사이에 책을 한 두세 권 정도를 쓰셨어요. 정말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게,
젊은 사람도 당연히 누구나 모두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좀 아무래도 좀 세월도 있고 많이 살아오셨으면 공부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 지금 이 상태를 보면 꾸준히 정말 학업에 끊임없이 진짜 정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책을 두세 권이나 쓰신 거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 이야기도 보고 정말 놀란 게 네. 정말 이게 얼마나 지금 제가 많이 놀랐냐면 이 AI나 지금 제 친구들 보면 네이버, 카카오 또 이제 스타트업 다닌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IT 지금 우리나라 최전방에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만큼의 정보, 그 이상의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AI 열풍이 시작된 지 1년 남짓 지나면서 주요 산업 지도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이제 AI 생태계 확산으로 갔는데 작년에 또 챗GPT 혁명이라는 책도 쓰셨고 또 1년 지났고 이번에 AI 예감이라는 책 쓰셨는데 먼저 큼직큼직한 변화 또 혹은 AI의 발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챗 GPT와 생성 AI라는 이름으로 한참 열풍이 불었었죠. 첨단 기술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챗 GPT 혁명이라는 책이든 아니면 요번에 AI 예감이라는 책이든 쓸 때는 투자자들이라면은 깊은 기술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알아야겠다. 그래야만이 투자 활동을 앞으로 하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딱 그 수준까지만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 정도의 기술 용어 혹은 지식이라면은 어렵더라도 좀 복잡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반드시 파악을 해두고 나중에 그게 언론에 뜨거나 했을 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난 1년 한 반 정도 동안 구체적으로 AI 업계에 큼직큼직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몇 가지만 다는 얘기 드리기 어렵겠지만 몇 가지만 특징을 살펴본다면 말이죠. 우선은 AI 기능이라는 자체가 옛날에는 인식하고 학습을 해서 인식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제는 추론하고 계획하고 거의 공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능이 이제 인간을 닮아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높아졌습니다. 수준이. 또 멀티모델이라고 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텍스트 위주로 AI가 학습을 하고 생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음성, 이미지, 그리고 영상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전부 다른 모드겠죠. 이런 여러 가지 모드를 넘나들면서 학습도 하고 생성도 해낸다. 그런 의미에서 멀티 모델입니다. 추가로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on-device AI라고 하는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바이스 안에서 그런 뜻이겠죠. 디바이스라는 것은 전자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 혹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서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기기 자체 안에서 AI 기능을 발휘하고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게 이제 on-device AI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AI 모델이라는 것이 원래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범용의 뛰어난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이르러서 소비자가 그것을 활용하려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경량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AI 모델들의 경량화 추세 그리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추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큼직큼직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큼직한 특징들은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먼저 그 이제 AI 이야기 하기 전에 그 투자자에 대한 자세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투자하려면 공부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론 이 방금 AI 이야기를 했는데 AI 주식 사실 뭐 요즘 뭐 엔비디아 주식을 하신다면 다 하나씩은 들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알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 투자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I 추론, 학습, 공감까지. 우리가 보통 AI를 이전에도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썼다면 기본적인 것만 썼는데 이제는 AI가 공감하고 스스로 답하는 것까지 하는 세상이 왔다.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이야기. 사실 우리가 하는 이 AI 플랫폼이나 앱들 보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끊고도 없이 그냥 내 그 핸드폰 또는 컴퓨터 안에서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는 시대다. 완전히 이제 바뀐다는 거죠. AI 칩이 우리가 쓰는 이제 작은 것들에도 하나하나씩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